당신의 후반전, 우리가 함께합니다. 중년이 되면 왜 이렇게 외로워질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 안이 조용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큰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고 말을 섞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성격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원래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서 그런가? 하지만 중년 이후 외로움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직장은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는 독립하고 친구들은 각자 삶에 바빠집니다. 누가 일부러 떠난 게 아니라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니 같은 일을 하니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관계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 방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공허해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결 방식이 끊어져서 생깁니다. 중년 이후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감정을 나눌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불만도 쉽게 털어놓고 하소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연락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움직이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첫 번째 해법은 관계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깊고 오래된 관계만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짧아도 괜찮고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연결되는 관계가 오히려 이 시기엔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 없는 만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처럼 목적이 있는 관계 말고 그냥 시간을 함께 쓰는 관계. 산책 모임, 독서 모임, 취미 수업 같은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을 감추지 않는 연습입니다. 요즘 좀 적적하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완벽해 보이려 할수록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 관계는 솔직함이 연결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하루 리듬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흐트러질수록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이 리듬이 무너지면 생각이 안쪽으로만 파고듭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면 시선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사람을 보고 공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고정된 시선에서 커집니다. 중년 이후 외로움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수면이 깨지고 식욕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병원 방문이 잦아집니다. 결국 외로움은 건강 문제이자 생활 비용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약으로 해결되지 않고 의지로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연결 방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외로움은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다리는 관계에서 움직이는 관계로, 깊은 관계에서 가벼운 연결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셔도 됩니다. 정기적인 약속 하나 만들기. 산책 시간 정하기. 먼저 안부 메시지 보내기. 이 작은 행동이 외로움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50대에서 60대의 삶을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식, 여러분의 후반전 시니어 함께 하겠습니다.